자, 미국 증시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이고요. MTN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저는 이제 미국 증시가 다시 한번 반등 랠리를 재개한 것 같다라고 오프닝을 하긴 했거든요. 네네. 미국 증시 좀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오늘 또 큰 반등을 하면서 많은 사람도 깜짝 놀랐겠습니다. 네. 특히 장 마감 후에도 다시 한번 넷플릭스가 또 지난 분기와 또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대 지수가 급반등하는 게 팩트가 되겠습니다. 특히 나스닥은 3%가 넘게 급반등하는 아주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떨어진 주식이 오늘 거의 없는 날이 되겠습니다. S&P 500과 다우지수는 모두 3% 가까이, 물론 한 2.8%지만 거의 3%가 상승한 그런 하루를 기억했습니다. 미국 달러가 3일 연속 하락한 거 분명히 큰 역할을 한 것 분명히 사실이 되겠고요. 또 하나는 역시 실적에 대한 부분이 되겠는데요. 실적은 아시다시피 눈높이가 낮아질 대로 낮아져 있고요. 신뢰감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조금만 실적이 괜찮게 나오면 야 이거 너무 실적 전망이 과장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시각을 분명히 가질 수 있거든요. 실제로 보면 오늘 오전장까지, 그러니까 지금 새벽에 장 마감을 말고 오전장까지 보면 정확하게 S&P 500 기업 중에서 한 60여 개의 기업이 약간 못 미치는 기업 실적을 발표했거든요. 지금까지 발표한 기업이 64%가 기대 이상의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네. 64%라는 건 평균 이하입니다. 평균이 하면 78% 정도 되기 때문에 그동안에 한 10년 동안요. 분명히 기대 평균보다는 아래지만 그래도 좀 60% 정도 기업이 기대 이상의 실적 발표한 것은 긍정적인 것이 아니라는 시각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정확히 동전의 양면이라는 걸 좀 정확히 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여하튼 주가를 보면 3대 지수가 어제 좀 잠깐 쉬는 모습 보여줬죠. 어저께는 딱 정확하게 미국 시간 오후 1시 반, 2시 애플의 그 보도 기억하시잖아요. 애플이 투자라든가 우리 고용을 좀 줄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블룸버그 보도 나온 다음에 주가가 대밀렸거든요. 그거를 완전히 극복하면서 오늘 주가가 다시 3대 지수가 크게 올른 그런 하루의 큰 그림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기술적 지표를 자주 말씀드리지 않는데 단기적인 어떤 저항을 항상 우리 51선을 얘기하거든요. 네. 오늘 3대 지수가 모두 51선 위로 오늘 마감된 4월 이후 첫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종목별로 보면 물론 S&P 500은 6월 달에 저점을 기록했는데요. 종목별로 여러분 찾아보시면 5월 달에 저점을 기록한 종목들이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약간씩 지금 시장에서 분위기가 살아나고 있겠고요. 저점으로 보면 지금 S&P 500 기준으로 저점에서 10% 정도 반등하는 모습. 오늘 3,900이거든요. 3,800 초반에서 우리가 베어마켓 들어갔잖아요. 네. 그래서 그 선까지는 다시 한번 두 번째로 회복했습니다. 이번 베어마켓 들어가는 두 번째로 그 선을 들어갔던 선을 좀 회복했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1개 섹터가 모두 상승했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S&P 500, 500여 개 기업 중에서 한 10개 정도만 떨어지고 오늘 다 올라갔고요. 나스닥 100 주식 중에서는 달랑 2개 내리고 다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98개가 올라갔으니까 그만큼 시장이 오늘 힘을 보여준 날이 되겠습니다. 유가는 반등세를 좀 지속하는 모습이었고요. 물론 최근에 이제 천연가스를 더 걱정하는 분이 많이 있는데요. 네네. 천연가스는 최근에 좀 쉬고 있습니다. 10년물 금리도 3% 회복한 모습으로 오늘 마감된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종목별 흐름을 한번 봐야 될 텐데 먼저 가장 궁금한 게 조금 전 실적을 발표했던 넷플릭스 아니겠습니까? 넷플릭스는 일단 시간에 걸려서 좀 크게 오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넷플릭스는 다들 이제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넷플릭스는 주주분들은 특히 잘 아실 텐데요. 실적 자체에는 큰 관심이 없습니다. 물론 숫자 자체는 괜찮게 나왔죠. 숫자 자체는 정확하게 어떤 깜짝 실적에 약간 못 미치지만 주당이익이 2.94달러 전망이었는데 3.2달러가 나왔고요. 매출은 80억 달러 예상되는데 약간 못 미쳤습니다. 79.7억 달러가 나왔습니다. 다만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순 가입자 수가 되겠는데요. 지난 분기에요. 20만 명이 줄어들면서 10년 만에 첫 감소. 그리고 예상치로 제시했던 것이 200만이었고요. 이번에 바클레이즈에서는 280만 명을 예상했고 극소수가 이번에 이 정도 아닐 거다. 상당히 오히려 증가할 수도 있다는 얘기했는데요. 모두 다 틀렸고요. 특히 제일 많이 틀린 거는 이제 이번에 바클레이즈가 지난주 레포트 낸 거는 완전 민망하게 됐죠. 97만 명이 감소됐습니다. 97만 이것도 좋은데요. 더욱더 이제 흥미로운 것은 3분기에 순가입자 수를 100만 명이 다시 늘어날 수 있다.
얘기했습니다. 예상치가 이제 200만 명의 그 월가의 전망은 180만 명의 지금 컨센서스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네네. 일단 그보다는 부족하지만 그나마 회사 측에서 가입자 수가 100만 명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 상대는 상당히 큰 의미가 있겠습니다. 수치를 보면 대부분의 항목에서 모두 이번에 예상치를 넘어선 모습이었고요. 다만 가이던스 정도만 매출과 이익이 조금 부족하지만 말씀드렸던 이거보다는 지금 감소세에서 이번 분기에는 플러스로 전환될 수 있다는 꿈과 희망을 줬다. 이것이 오히려 오늘 주가의 긍정적인 요인이 되겠습니다. 정규장에서는 5% 정도 올라갔었는데요. 시간에서 지금 6, 7, 8%까지 오늘 올라간 것 같습니다. 네네. 시간에서 아주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부분이 되겠고요. 이제 오늘 또 한 가지 흥미로운 부분은 이게 이제 작년부터 얘기했던 것이 소위 그 구독자의 소위 아이디를 쉐어링하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끊는 건데 그래서 뭐 혼자 하는 거를 뭐 5명, 6명 나눠서 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앱에서 이런 것도 하는 거로 제가 본 맞아요.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디 공유를 네. 해서 한 네. 사람이 낼 수 있는 돈을 좀 줄이는. 네, 그걸 아예 네. 그걸 비즈니스화하는 네네. 뭐 비즈니스인지 커뮤니티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걸 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오늘 그거에서 약간 추가적인 얘기를 했는데요.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가족들이 한 가족인데 한 패밀리인데 네. 지금 보면 약간 다른 집에서 산다고 해서 돈 내니까 약간 억울하잖아요. 네. 거기다가 애드원 서비스라는 걸 좀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가족 한 명인데 분명히 가족인데 네. 그러니까 10불, 20불을 더 내기보다는 몇 불을 더 내는 거죠. 그걸 지금 라틴 아메리카에서 좀 테스트를 하고 있다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는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뭐 일반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오늘 의견도 좀 있었고요. 좀 더 자세한 얘기는 내일 IR 이런 것들 다 끝난 다음에 네네. 말씀 확인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오늘 기타 종목 같이 보겠습니다.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것들이 전부 2, 3% 정도 올라갔습니다. 최근에 이제 애플보다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걱정이 많은데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여전히 리세션에 완전히 방어할 수는 없는 건 분명하죠. 예, 그렇지만 여전히 목표 주가 내려갈 수 있으나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나마 최선일 수 있다는 주장은 몇 군데 나오고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알파벳이 스플릿한 날, 주식이 분할한 날 2% 이상 넘게 빠졌는데요. 오늘 한 4% 정도 네네. 반등했고요. 아마존도 마찬가지 한 4% 정도 올라갔습니다. 금융주가 최근에 여전히 주목거리를 보고 있습니다. 특히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이제 어제 그제 실적 발표하면 상당히 또 나름은 괜찮았거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3.3% 올라갔고 여타 오늘 은행주도 제법 많이 반등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종목들도 움직임을 한번 살펴볼 텐데 이날 사실 뭐 여행주들도 뭐 다 같이 올랐다고 하지만 여행주들도 좀 눈에 띄는 움직임이 보였었고요. 실적 발표했던 존슨앤존슨은 오히려 좀 하락하는 모습도 나타났었고요. 어떤 움직임들이 있었을까요? 여튼 많은 사람들이 최근에 또 변이 이런 것들 때문에 난리 나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19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일단 소비를 줄인다 이 얘기 나오고 있지만 서비스에 대한 수출은 꾸준하게 아주 폭증하는 건 아니지만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요. 물론 여전히 2019년에 레벨에 부족한 분야가 많지만 그나마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준다는 것은 여러 군데 이제 어떤 징후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아직까지 이제 크루즈 운행에 대해서 CDC 규정들이 몇 개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다 없어졌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완전하게 자유롭게 이제 영업할 수 있고 물론 가는 사람이 돈을 내야 되겠지만 그런 것들에 대한 자유로워진 것이 오늘 또 하나 발표된 게 있습니다. 여하튼 크루즈 선사도 오늘 대부분 많이 올랐습니다. 7% 정도 올라갔고요. 항공주도 오늘 유나이티드 항공 5%를 비롯해서 항공주도 많이 올라갔습니다. 항공주 한번 그림 잠깐 보시면 항공에 대해서 많은 걱정의 소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취소도 워낙 많고 가격도 워낙 올라갔는데 냉정히 보면 요즘 항공 요금이 약간 피크를 치고 내려가고 있거든요. 네네. 미주나 유럽 노선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미국 발을 제가 말씀드린 건데요. 그래서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많이 있습니다. 어찌됐건요. 오늘 항공주가 대부분 많이 올라갔고 다른 주식보다 먼저 지금 바닥을 친 대표적인 주식 하나가 항공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존슨앤존슨은 이제 기대 이상의 실적을 발표했지만 가이던스가 약간 부족했습니다. 가이던스가 좀 낮췄고요. 더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역시 여기도 달러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네. 사실 달러의 얘기는 넷플릭스도 했거든요. 그래서 다음 분기 이번 올 한 해에 달러에 대한 어려움 그런 것들이 얘기를 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참고적으로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미국 달러 바깥에 있는 거가 한 40% 정도 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에 대한 얘기를 했다라고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포드 같은 경우에도 5.2% 정도 오늘 반등했습니다. 한편 엑소모빌은 에너지 주식이 최근에 이제 고점 대비 많이 떨어져 있었는데요. 8%를 해서 중립에서는 매수로 이번 주나 지난주 이후
에너지 업종, 특히 엑소모빌이나 쉐브론의 투자 의견을 상향한 것이 벌써 두 번째인데요. 파이퍼 세븐들러에서 중립에서 매수를 올렸고요. 목표 주가도 102에서 109달러를 올렸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도 이제 그 뉴스에서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펀드 매니저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가 있었어요. 사실 저는 키워드로 공포에 매수하라라는 걸 키워드로 삼았었는데 사실 이게 뭐 반대로 얘기하면 펀드 매니저들이 이제 진짜 정말 패닉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하는 소위 그 펀드 매니저 서비스가 한 달에 한 번씩 합니다. 전 세계 주요 펀드 매니저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개인들의 심리 있지 않습니까? 개인들의 심리는 AAII라는 곳에서 발표합니다. 거기서 한 달 전에 제가 보여드렸을 때 0이었습니다. 0. 0 수치가 2주 연속 나왔는데 약간 뭐 0.2 정도로 조금 올라가는 걸 정도 느끼실 수 있게 아주 조금씩 회복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펀드 매니저에 대한 서비스를 공식적으로 주기적으로 하는 것은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펀드 매니저 서비스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새로 공개됐는데요. 몇 가지 이제 뭐 수치 같은 건 의미가 없겠고요. 그림 갖고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글로벌 경제 성장률에 대한 기대치가 최저 수준으로 떨어져 있다. 그러니까 최저 수준으로 떨어져 있다는 그 자체를 보시면 되겠습니까? 그만큼 기대가 많이 떨어져 있겠고요. 나머지 이익 개선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럼 이익이 증가하겠냐 나빠지겠냐 했을 때 이익 개선에 대한 기대치도 또 최저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성장도 눈높이가 낮아져 있고 이익의 개선에 기대한 기대치도 낮아져 있으니까 전망이 쉽게 얘기해서 밝은 게 아니라 좀 어두움이라고 네네.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에 따른 결과가 되겠는데요. 주식 보유 비중입니다. 주식 보유 비중이요. 기존에 지난달에 6.1에서 5.6으로 또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또한 현금 비중 있지 않습니까? 현금 비중이 말씀드렸던 대로가 되겠고요. 90%의 펀드 매니저는 인플레이션율은 조금 고점치고 좀 내려간다고 보고 있고 다만 스태그플레이션의 우려감은 계속될 수 있다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전체적으로 리스크에 회피된 심리니까 리스크를 싫어한다는 것 자체는 그만큼 주식에 대한 매력이 떨어진다는 의미가 되겠는데요. 리스크의 회피 심리는 지금 어느 정도냐면 리먼 상태 때보다 더 안 좋은 상태까지 내려갔습니다. 바로 이 그림을 보면 우리가 잠시 전에 말씀드렸던 AAII요. 미국의 개인 투자 심리가 최바닥에서 그나마 약간 지금 꼬리를 올라가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기관 투자가들은 아직 최악의 흐름을 보이고 있다. 그러니까 심리 자체가 돈이 어떻게 자기네가 유지하건 간에 돈도 많이 현금을 늘어났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리스크에 대한 회피 심리가 최악이라는 거죠. 무슨 말씀이냐면 제일 안 좋게 보고 있다는 거. 그걸 이제 역설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기관 투자가 안 좋게 보니 주가가 이제 바닥일 수 있다라는 그런 경험으로 얘기하는 거죠. 물론 이 기대 심리가 더 낮아질 수 있죠. 늘 얘기하지만 주식은 우리가 바닥인 줄 알았더니 그냥 실천말로 지하실을 파고 있다는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장기간의 주식 투자의 어떤 경험을 보면 이렇게까지 심리가 떨어졌으면 이건 최바닥이다라는 그렇게 주장도 있고 쉽게 해서 그게 희망 고문일지 모르겠지만 희망이 보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어찌됐건 글로벌 기관 투자가들의 지금의 전체적인 성향은 방어적 주식을 좀 늘리고 있고요. 상품 비중을 늘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럽이나 이미 소비재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쉽게 얘기해서 이제 공매도가 좀 늘어났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다만 큰 틀에서 보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릴리프 랠리, 안도 랠리는 어느 정도 가능하겠지만 이 상태에서 기간은 그렇게 길지 않을 거라는. 그러니까 전체적인 시각은 여전히 좀 우울하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너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쉽게 해서 팔 사람도 없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거죠 지금. 그런 것들 심리에서 투자가 주가 수준이 지금 먼저 바닥한 것은 5월에 바닥했고 지금 늦은 것은 6월에 바닥을 치고 조금 회복하는 거 있고 전체적으로 보면 10%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그림으로 큰 틀에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결국은 이제 최근의 반등으로 너무 과도하게 기뻐할 일도 없다. 그리고 뭐 지금 이렇게 심리가 안 좋다 보니까 여기서 막 정말 크게 떨어질 걱정도 좀 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아주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식이 지금 거의 없는 분은 없겠지만 지금 오늘 주식을 지금 또 시작해 보겠다 하신 분들은 지금부터 아주 천천히 그냥 조금씩 사시면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상당히 많이 물려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죠. 기존에 아마 새로운 돈이 있더라도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규모가 훨씬 클 겁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그런 분들은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선택은 뭐냐면 저희가 늘 말씀드렸던 종목 선택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더 어렵게 생각하시면 딱 아주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어떤 주식이건 간에 이 주식이 단기간에 한 달 후에 어떻게 될 건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한 달 후에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주식보다 위일지 아닐지를 확신을 갖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분은 별로 없고 저는 그에 대해서 코멘트할 입장이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6개월 내지 1년 후에 그 주식이 지금보다 위일 것 같은 확률이 훨씬 크다고 믿으신다 그러면 지금 팔 필요는 없다라고 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MTN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